프랑스 아이처럼 파멜라 드러커맨 지음 2주의 옮김 북하이브 프랑스 아이처럼에서 찾은 육아 10원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정리는 저희 주관적 정리입니다. 좋은 책이므로 읽어보실 것을 적극 권하고 저의 정리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저자는 던집니다. 미국인 엄마인 저자와 영국인 아빠인 남편은 18개월인 딸을 데리고 휴가를 갔다가 곤혹을 치릅니다.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 딸 때문에 초고속으로 식사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아이들은 유아의자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얌전히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가 저자가 던진 질문이며 이 책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좌절감에 대처하는 법 가르치기. 라포즈라는 말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늦은 밤 일어나는 아기에게 곧장 달려가지 않고 조금 기다리고 덜 반응하는 수면 교육 등의 이 라포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울 때 바로 답변을 내놓기 전에 먼저 아이의 울음을 들으며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라포즈의 원칙을 설명하는 말인데 건강 포털 사이트 톡티시모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잠꿈 아기라는 책에서는 자는 법을 배우는 것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동의어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자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설명해 주기. 아이는 어른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어른은 다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아주 어린 아이라도 부모가 혹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이혼에 관한 논의에 아이를 동참시키는 것까지도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는 프랑스아 돌토라는 정신분석 학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큰 인간이 작은 인간에게 말을 하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어린 아이에게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다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탕, 기다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또 한 가지 사주, 현명해라. 이 말도 매우 중요한 말로 쓰입니다. 사주, 현명해라. 이 말은 착하게 굴어라 라고 말해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한 것이며 즐길 자격이 있으려면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현명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이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는 주의 돌리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단호한 제한입니다. 아이가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어떤 엄격한 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엄격하게 강제합니다. 네 번째 원칙, 일깨우기와 발견이며 루소의 에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추고 인위적으로 그 발달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당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얌전하면서도 깨어있는 아이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혼자 안전하게 놔두는 시간도 아이에게 중요하며 아이가 조금은 심심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금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늘 금지의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는 온 나라가 함께 키웁니다. 크래쉬는 타가소인데요.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신감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타가소 교사는 선망의 직업 중 하나이며 대부분은 전문학위 소지자이거나 충분한 연수를 받고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타가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집에서 엄마와 보내느냐,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의 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와 일하느라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양육의 질은 양육자의 민감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이의 요구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하고 온화하고 지원적이며 관심을 쏟아주는 양육자가 아이를 돌본다면 그것이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니면 타가소의 선생님이든 사람보다 이런 양육자의 민감성이 양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7번째 원칙, 부모의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모유 수유에 대해서 사회적 압력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혼 형태는 맞벌이를 꼽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남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져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게 되면서 감정과 불평이 쌓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만의 시간, 부부의 관계, 밤 데이트를 매우 중요시 여겨 아이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집안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더 많은 자유시간을 만들어냅니다. 8번째 원칙, 집안일과 육아에 서투른 남편에 대한 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양성 간의 차이를 더 많이 인정합니다. 남자가 집안일을 할 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에 관해서는 여자가 우월하다는 태도로 웃어넘기는 여유를 갖습니다. 남편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잔소리를 퍼붓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가정에서의 아내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완벽한 평등의 이상향은 포기하더라도 확실한 가사 분담을 합니다. 9번째 원칙, 아이의 식사는 차분하고 즐겁게 진행됩니다. 아이에게 자리를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강요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먹이기를 시도합니다. 아이가 거부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시도해 봅니다. 어린아이의 식사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커갈수록 식사 시간을 늘립니다. 10번째 원칙은 부모의 권위 엄격함입니다. 부모는 아이들과 권력을 나눠 갖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정권을 갖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너무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힘을 실어 진심으로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할 나이가 될 때까지는 순종을 가르칩니다. 금지는 단호하지만 너무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허용하고 어쩌다 한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책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뽑아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관적인 정리입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고 이 내용이 책의 내용과 100% 동일하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매우 똑똑한 육아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옆에 두고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 그때그때 배우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이대로 실현 가능한지는 제 경험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가 차분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것이 저의 능력에서는 많이 벅찬 부분이었지만 많은 부분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원칙대로 방향을 잡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책 정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